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원주를 비롯한 강원 영서 지역 이 오후부터 좀 구름이 많이 끼고 흐리겠네요. 이런 가운데 낮 최고 기온 26도 정도 올라가면서요. 아주 늦더위는 조금씩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가을의 한가운데로 접어드는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가요. 대책위원회 1인 시위 1000일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이런 가운데 또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오늘 좀 연결해서요. 입장 들어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역사박물관에서 소장 유물 특별 전시전이죠. 행복이 깃든 집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지역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9월 19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2023 강원 세계 살림 엑스포가 오는 20일 개막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 세계 살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전 세계 60개국에서 방문할 130만여 명의 관람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엑스포는 고성 세계 잼버리 수련장에서 20일 오전에 개장식을 가지고 오후 2시에 공식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김진태 지사가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해서 교통망 조기 구축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가 건의한 철도망 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 춘천 연장 사업과 또 원주, 춘천, 철원의 내륙순환철도 사업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이 추석 명절 치안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기존의 이상동기 범죄 특별 치안 활동과 병행해서 추석 특별방범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16일간 진행되고 이 범죄 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범죄 취약 시간과 장소를 진단하고 또 인파 밀집 예상 지역과 또 업소 등을 대상으로 시간대별로 순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지난 9월 5일자로 1000일을 맞았다고 합니다. 정말 3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자,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또 실질적인 대책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기도 했죠. 오늘 이 박재경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도 아니고요. 네. 1000일이 넘었네요. 그러기 말입니다. 예. 이게 정확하게 그 1인 시위를 시작한 그 일자가 언제였습니까? 2020년 12월 7일부터 저희가 1인 시위 시작했습니다. 2020년 12월 7일이요. 네네.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있으면 이제 또 만 3년이 되는 거고요. 만 3년이 되는 겁니다. 네. 명절 쉬는 날도 없었습니까? 그렇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속적으로 그 현장을 지키면서 저희들이 이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1000일이라는 시간도 참 긴 시간입니다만은 네. 이런 때 이런 시위를 하기까지 그 과거에 또 오랜 예. 기간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8년도부터 사실 실질적으로 이 블랙 이글스 문제에 대한 그 해결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공군부대 앞에서 시위하는 거 정도 일회성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다가 12월 7일부터 이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이제 끝까지 해결을 해보자라고 해서 실천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시행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그 1인 시위 시작할 때 네. 1000일을 넘을 것이다 예상하셨습니까?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천막을 쳐놓고 농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 앞에다가 숫자판을 이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숫자판을 3개로 만들었어요. 적어도 1000일은 안 넘어갈 것이다. 예. 그렇기를 또 바라는 염원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최근에 그거를 숫자판을 교체를 했습니다. 4자리로. 예. 좀 상징적인 숫자판 예. 교체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이런 가운데 천일을 맞이하면서 기자회견도 열었어요. 예, 맞습니다. 9월 5일에 연 거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천일이 되는 날. 기자회견 좀 어떤 이야기를 좀 주로 하셨습니까? 공군 본부가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1인 시를 시작하고 나서는 공군 뭐 책임 관계자 정책실장이죠 그 당시에 이분들이 대거 뭐 인력들을 대동하고 행성군에 와서 이러저러한 해결책 또는 본인들이 이제 그 개선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브리핑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더니 또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들이 이제 크게 얘기했던 것이 블랙이글스가 공중에서 뿌려내는 그 경유 스모크 문제 이 문제 해결을 촉구했었고 성분 조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뭐 진전된 약속을 했었는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일부 뭐 그 다른 타기지 이전 비행하는 거, 순회 비행하는 거 이외에는 크게 개선된 게 없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형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공군 군용기 소음 피해 또 이제 스모크 성분 문제 그동안에 뭐 크게 뭐 진전이 없었다, 변화가 없었다, 좀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요, 진전은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논의를 시작한 지가 2020년 뭐 12월 7일부터 1인실이 시작했지만 그로부터 1년여 지난 다음에 이제 공군 참모총장과의 면담도 있었고요. 그때 참모총장이 저희들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성분 조사에 대해서는 약속을 했습니다. 참모총장이 참모총장이 약속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실무 협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난 2월까지 실무 협의를 쭉 진행하면서 그 가장 그 접점을 만들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서목구 성분 조사 항목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한 조사 항목이 사실은 이제 법에 정한 것과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들, 요 사이의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수차례 노력을 했었고, 결국에는 금년 2월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의견 일치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곧 시행이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느닷없이 지난 7월 7일 날 이제 그때 최종적으로 공군 측에서는 이게 시행이 어렵다라고 해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 칼로 물을 벤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벤 것 같으면 다시 또 원점으로 들어가고 이게 좀 반복되는 것 같네요. 아마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참모총장이 약속했던 참모총장이 바뀐 시점부터 이 좀 공군 자체의 입장과 자세가 헐거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수차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들이 진짜 이렇게 더딜 수 있나? 약속에는 참모총장이 약속한 일이 이렇게 더뎌질 수 있나? 그런 생각으로 정말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왔는데 지난 7월 7일 날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접촉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이걸 포기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 되는 논리를 먼저 펴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할 노릇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스모크 성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1인 시위를 시작하는 중간에 또 불거진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초는 이제 군용기 소음 문제로 시작을 한 겁니다만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 주민들에게 이제 보상이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년. 여러 가지 뭐 많은 또 제약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그 보상 시스템 뭐 좀 현재 상황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개선해야 될 점들도 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상금의 체계가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지난 10여 년 이전에 민간에서 이제 대법원에 법원에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법에 그대로 담긴 거거든요. 이를테면 3만 원, 4만 5천 원, 6만 원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금액입니다. 그러니 그간에 얼마만큼 많은 뭐 상황의 변화가 있었고요. 물가도 올랐을 것이고 그런 현실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감액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중간에 전입을 했다거나 특정 시점 이후에 전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거주 지역에서 뭐 근무지까지의 거리를 뭐 이렇게 환산을 해서 감액하는 기준은 철저한데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박하게 되는 이런 그 지급 절차의 불공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소음 측정에 관련된 거, 보상금 책정을 위한 이제 소음 측정의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5년 뒤에 그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에서 체감하는 것은 왜 우리 지역은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견디기가 힘든데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안 되냐부터 시작을 해서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스모크 성분의 정확한 검증. 네. 이게 뭐 제일 첫 번째 화두이고요. 두 번째 이 소음과 관련해서 뭐 스모크도 역시 이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가 돼야 또 이제 보상 문제로 넘어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보상 문제를 사실 염두에 두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예측할 수 있는 뭐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의 것들 그간에 수없이 무차별적으로 뿌려진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개선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뭐 보상으로 연결돼서 크게 이슈화되는 것들이 그게 사실은 주 논점은 아닌 것인데 공무 측에서 그걸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정확한 피해 조사 검증. 여기는 뭐 소음과 스모크 성분 이 피해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보상 체계의 어떤 개선 이 부분은 뭐 장기적인 또 과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 블랙 이글스의 그 이전 이게 그 궁극적인 그 또 주민들의 요구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저는 상황 변화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뭐 이전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었고요. 공군 측에서 참모총장과의 면담에서 KF-21이라고 하는 차세대 이제 국산 전투기가 전력화되는 시점 2028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전력화되는 시점에 그 전투기를 판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블랙 이글스의 기종 교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그때 이 블랙 이글스의 이 전환 배치 문제도 고려를 하겠다. 전체적인 장기 검토 대책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군 참모총장의 워딩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최근에 상황 변화된 것이 군 공항 이전 지역이 두 군데가 이제 그 특별법이 마련돼서 시행이 이제 단계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저기 대구 공항과 광주 공항이 될 텐데 그 부분에 신규 공항을 건설할 때 블랙 이글스가 후전할 수 있는 즉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춘 곳에 공항이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사실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것도 대안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함께 논의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안에 좀 그 과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모든 걸 이제 함께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제가 참 많네요. 맞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쟁의 동력은 오랜 기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때까지 끝까지 저희들은 노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쯤 되면요. 이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이 군의 뭐 기구로 좀 이렇게 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게 뭐 지역에 아주 핫한 현안 이슈이긴 한데 뭐 수장이 바뀌고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입장도 많이 바뀌고 해서 참 이 좀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시민단체 차원에서 하기에는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겠고요. 이게 사실 그 원래 지역 TFT가 존재를 했었죠. 과거에는. 그렇죠. 근데 이게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또 화두이고 또 지역 발전과 연계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뭐 공식적인 오피셜 어떤 그 활동에는 분명히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했고요. 또 좀 세부적인 변화 있을 때마다 자주 또 뵙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재경 횡성 군영기 소음피해 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에서는요, 매년 시민들이 기증한 유물을 전시하는 소장 유물 특별전을 엽니다. 올해는 소장 유물 특별전으로요, 행복이 깃든 집 기획 전시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행복이 깃든 집 기획 전시가 진행 중인데 이 시민들이 기증한 유물로 구성된 전시라고요. 네, 원주 역사박물관은 2000년 개관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유물들을 기증받고 있는데요. 현재 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 약 3만 5천여 점 중 무려 3만여 점이 시민들에게 기증받은 소장 유물입니다. 각종 생활자료나 기록자료를 기증받아 모은 이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매년 테마별로 주제를 선정해서 소장유물 특별전을 열고 있는데요. 올해 소장유물 전시의 주제는 바로 행복이 깃든 집으로 과거의 선조들이 집, 가정에서 사용한 물건들을 중심으로 기획한 전시입니다. 선조들의 일생을 담고 있는 공간인 집에서 복을 염원하고 또 좋은 일 있길 바라는 선조들의 마음을 담은 복과 길상 문양 관련 박물관 자료 100여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소장유물 특별전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원주 역사박물관 차만석 학예연구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 복을 염원하고 좋은 일이 있길 바라는 선조들의 마음이 다양한 생활 유물과 작품에 새겨졌습니다. 행복이란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꿈과 희망, 사랑을 염원한 선조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전시를 관람하는 분들이 행복을 담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봉산동에 있는 역사박물관뿐만 아니라 전사지육전시관, 방공역사관, 이민지랑 선양관, 조험기념관, 강원 감영 등 원주시 곳곳에 박물관, 전시관, 유적지가 많은 만큼 주말 등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방문해 주시면 소중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행복을 기원하는 생활품들이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전시품들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번 전시 공간은 크게 수신의 방과 정성의 방 두 곳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로부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수양하는 수신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는 덕목이었습니다. 이 수신의 방에서는 선조들이 학문을 공부하고 마음을 단련하는 데 사용하던 유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사용한 북과 먹, 연적, 벼루 등과 함께 또 그 과정에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 휴식 과정에서 사용한 바둑판, 활을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유물들의 선비들의 염원의 마음을 담은 문양이나 문자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관찰해 보는 것도 전시 포인트입니다. 또 정성의 방에서는 선조들이 일상생활에서 건강과 행복, 장수를 추구했던 마음을 담은 상징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직물과 옷감, 또 살림도구에 새겨진 염원의 글자와 문양을 통해서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베개나 보자기, 그릇과 같은 일상용품에 새겨진 복 글자와 또 장수를 뜻하는 문양을 통해서 일상용품 곳곳에 이렇게 행복의 염원을 새겨져 놓았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추석 연휴를 맞아서 전시장에는 추석맞이 전시 공간도 마련됐는데요. 차만석 학예연구팀장에게 이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올해가 개묘년 토끼의 해이지 않습니까? 토끼는 다산의 상징이고 불로장생, 장수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또한 토끼는 달 속에서 방아를 찢는 모습으로 묘사돼 달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에 착안해서 전시기간이 추석 연휴와 겹치기도 하여 2023 개묘년 서원의 토끼방으로 함께 마련했습니다. 토끼를 그린 작품이나 토끼 문양이 새겨져 있는 생활용품을 별도로 전시하여 추석을 맞이하여 토끼와 함께 소원을 빌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기획 전시 끝난 뒤 또 어떤 전시들이 이어집니까? 네, 진행 중인 소장유물 특별전이 끝나면 교통의 중심 원주를 주제로 사진 전시와 인문학 강의가 열립니다. 교통의 중심 원주를 주제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이 전시 시작 전인 9월 20일에는 한국철도에 관한 저서를 쓰고 강의를 이어오고 있는 우송대학교 이용상 교수를 초청해 원주의 교통 관련 역사적 배경과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박물관에서는 전시뿐만 아니라 인문학 강좌와 체험을 비롯한 문화 프로그램 등이 운영 중인데요.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원주시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지역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 불온 일반산업단지 주성 사업이 26일에 이제 착공식을 가진다고 하는데 드디어 추진된다. 이렇게 드디어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15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원주 불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오는 26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됩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지난 13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15년여 걸친 기다림 끝에 불온 일반산업단지가 드디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주간건설사가 수차례 바뀌는 어려움을 거쳐 자금 확보가 가능한 현대 엔지니어링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본격 조성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 산업단지로 지정된 불온산단은 그동안 주간시공사의 변경, 자금 확보 난항 등으로 15년 넘게 포류돼 왔습니다. 민간 자본 1,600억 원이 투입되는 불온 일반산단은 불온면 노림리 일원 60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됩니다. 준공은 오는 2025년으로 예정됐습니다. 원 시장은 불온 일반산단 조성은 원주의 경제산업지도를 새롭게 작성하는 순간이라며 민선 8기 핵심 과제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분기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반도체 교육센터를 갖춘 원주로 더 많은 견주체 기업들이 눈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온 IC 개설 등 기업 입지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우수근로자 확보와 수도권과의 물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주시는 불온 일반 산단 조성 과정에서 사전 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체 외에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기반의 기업체 유치에 매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대하겠고요.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원주시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을 국비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군요. 네, 원주시가 원주시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을 국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공연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이 재개됨에 따라 설치 규모 및 배치 계획 등을 보완해 내년 공모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원주시 농산물 도매시장은 2000년 12월 단계동 시유지에 조성됐으나 시설 노후화 및 도심개발에 따라 외곽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2020년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태장동 원주 IC 인근을 후보지로 결정하고 빠르면 지난해 농산물 도매시장 신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수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현 부지 매각 비용과 순수 시비로 이전 비용을 마련할 경우 재정 부담이 우려돼 사업 방식을 전환했습니다. 농식품부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될 경우 보조 및 융자로 사업비의 7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원주시는 2028년까지 이전 완료를 목표로 사업비, 시설물 및 건물 배치,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검토 연구 용역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사업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도 진행 중으로 올해 말 도의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어민식 원주시 유통지원 팀장은 교통혼잡 및 위험 지적이 있는 현재 위치에서 원주 IC 인근으로 이전하면 차량 이동 편의 증진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원주시 농산물 도매시장이 중부내륙 거점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모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듣도록 하죠. 영화 치악산 예정대로 개봉되었습니다만은 이 법원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거로군요. 네,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화 치악산이 당초 예정대로 지난 13일 개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12일 원주시와 대한불구조계종 구룡사, 원주축산업협동조합, 원주원예농협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금돈 등에서 영화 치악산의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영화의 상영 등 표현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권리 침해 및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영화의 상영으로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점과 관련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는 점,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명성이 훼손되거나 대중들에게 치악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는 점을 비춰 영화 상영을 금지시킬 필요성이 인정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영화 치악산은 치악산에서 연쇄토막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괴담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강원도 내에서는 결국 이제 상영이 되지 않고요. 또 원주시에서도 시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 또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어제군요. 또 이제 춘천에서
이 제작사가 지금 그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향후 좀 그 과정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흥행 스코어도 궁금하군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였고요. 자, 9월 19일 화요일의 순서는 6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